비비고 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가던 데에서 시내길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은 많은 사람들의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자전거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들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자전거에 대한 배려 내지 그런 교통 관련 문법 의식들이 상당히 잘 발전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전거라는 수단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흡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한국과는 다른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자전거 투어는 어느 차량과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투어라는 게 기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투어를 할 수 있지만 웬만큼 여유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적당한 장소에서 투어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는 도로는 자전거 문선도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전거길이 보통 준비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일반 차도하고 자전거길이 경계석은 아니지만 도로의 그런 재질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로테이션에서는 항상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른쪽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차가 없을 경우 넘어가시면 되고요.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 그런 과정은 약간 서둘러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미리 경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수신호를 사용해서 먼저 갈 곳을 알려주시면 로드를 타실 때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도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반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호는 여러 자전거 관련된 유튜브 내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신호는 왼쪽으로 갈 때 손을 들고 손을 90도 가량이나 45도 방향으로 들고 자기가 회전하려고 하는 방향을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공원 같은 경우 내지는 도심지 안에 있는 단위 공원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서, 그리고 이런 가정집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대비를 하시면서 전방을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평일 낮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 가고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 보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가롭고 약간 자유롭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주말이나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일곱새도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한 그런 운행 시에는 항상 우측이 먼저, 동일한 도로 여건상 우측이 먼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을 먼저 살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측에서 차량이 나오거나 하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많이 갑자기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먼저 차량을 불에 놓고 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대신에 이제 여기도 출퇴근 시간, 이때는 많이 번잡하고 사람들이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 보면은 그 자전거 뒤에 어떤 안전 도구 같은 거를 챙겨가지고 타고 계시죠. 이런 거는 그 차량이나 기타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거리 간격을 유지해달라는 그런 푯말입니다. 그래서 투어를 하실 때도 너무 격렬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서 투어하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많이 유지해서 폭을 유지해서 투어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자전거 전용 램프가 저기 신호가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 왼쪽으로 가리켰던 게 지금 자전거 좌회전 금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파란 불일 때는 건너가도 된다는 진입 신호였고요. 노란 불일 경우에는 신호가 바뀌니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내 라이딩 할 때 이렇게 가급적이면 투어를 안 하고 아주 일기 가는 자전거만 투어를 하는데요. 어차피 시내 구간에서는 빈번하게 신호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투어를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도 자전거가 먼저 지나가고 차가 모든 자전거가 지나간 뒤에 지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퇴근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지켜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약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험하게 차량을 운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고요. 관광객들은 다른 곳에 정신이 많이 팔려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아이들 같은 입장입니다. 자, 지금도 길을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을 보셨는데, 여기는 한국의 대도시들과는 다르게, 인구 300만의 도시지만, 대부분의 도로가 3차선, 4차선, 2차선, 이렇게 차선이 좁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들을 또 굳이 신호 있는 곳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처럼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톨레랑스 같은 걸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찰 앞에서도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못하다 걸리긴 합니다. 웬만해서는 준법을 따지고 하지는 않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편하라고 만든 법인데, 거기에 굳이 많이 얽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은 확실히 출퇴근이나 뭐 여가 시간 또는 일반적인 생활 시간에도 자전거 생활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주차되어 있거나 하죠. 그래서 자전거 타기에 좀 한적합니다. 방금처럼 뒤에서 진입하는 자전거들이 있는지 확인 안 하고 차 문을 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하고요.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 가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 그 차량과 거리를 두고 라이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측 차량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도로가 한쪽은 뭐 4차선이고 한쪽은 2차선이다 그러면 4차선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작은 도로일수록 먼저 정지를 하고 차량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는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안쪽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부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차량은 정지 신호, 빨간 신호를 받았는데 자전거는 녹색 신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가 정체하지 않고 지역을 이동해도 된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정차하면 뒤에 오는 자전거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장 다른 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건너가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해줍니다. 다만 뭐 자전거든 차량이든 횡단보도를 거의 벗어났다, 그래서 주행 방향과 다른 방향에 넘어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해도 거의 뭐 문제는 없습니다. 미리 잘 보시고 이런 경우는 정지. 사람이 더 지나가지 않는다 하면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다 똘레랑스 그냥 과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약간 자유롭게 무단횡단 하는 것도 도시 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입니다. 횡단보도에 너무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막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괜찮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거의 한적하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일단 베를린이 수도이고 인구가 300만 명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기는 아주 좋다. 하지만 항상 위험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여기는 vandalism이라고 해서 우선 공공시설물이나 기부들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상당히 준법 정신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좀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도로 위에 병 같은 걸 깨뜨리는 행위 또는 버스 정류장에 그 방풍 효과를 가져다 주는 유리창들을 훼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회전을 받을 건데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자전거 도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더 자전거 도둑도 많습니다. 현재 지금 브란덴부르크 광장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람이 항상 많아서 서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에 내리셔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들은 어린아이랑 같기 때문에 앞뒤를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런껏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여기도 아주 도로가 잘 깔려있는 공원인데요. 여기서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 수신호를 들고요. 직진하는 자전거들을 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공원 같은 데서는 보통 사람이 제일 우선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원에 따라서 자전거 라이딩이 금지된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금지되어 있더라도 조심조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용에 해당되긴 하는데 가끔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중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조심히 사라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자신들도 또는 자기 자신이나 뭐 가족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런 공원에서 자전거를 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양쪽에 관용이 필요하겠죠. 특히 뭐 위험하지 않다면 굳이 그런 걸 간섭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좌우 이렇게 보통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공원 같은 데서는 꼭 굳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고요. 오전 방향에서 일부러 꺾어서 진입하거나 하기도 좀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은 인법 정신도 투철한 편이지만 시민의식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독일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독일에 사는 사람들을 독일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들의 시민의식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위험에 빠져 있다던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도움의 손짓을 금방 여기저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좀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령 저같이 이제 아시아인의 외형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제가 무슨 법규 내지 이런 것들을 어기거나 잘못했을 경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곧바로 잘못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고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차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운행하거나 뭐 한 달에 몇 회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차를 직접 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빌려가지고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 쉐어링 같은 걸 통해서 처음 타보는 차량 같은 걸로 밖에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장롱면허의 문제점이 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운전에 서투른 데다가 그 시간제 빌려서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달리면서도 안전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는 도로에 그런 임대 차량이나 이런 게 보인다 싶으면 약간 조심히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앞에 가는 것처럼 e-스쿠터도 자전거 도로를 다니는 이제 돼 있는데 한국처럼 헬멧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만 14세인가 13세 이상이면 14세일 거예요. 14세 이상이면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동 스쿠터 이거를 많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부자횡단이나 2명 이상의 승차자들이 저 스쿠터에 올라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도로가 아닌 도보 지역에서 저걸 타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고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차량과 자전거 라이더 간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말싸움 같은 거, 신경질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비교적 덜 하겠죠. 그래서 한국도 저런 식의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확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기 자전거 도로에 서 있는 분 보이죠? 저런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도 한국과 비슷하게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버스 라인에 택시와 자전거들이 같이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멸등인데요. 자전거가 왼쪽으로 신호를 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스를 드립니다. 물론 차량에 방해가 안 되는 조건에서 유익하시면요. 항상 어디까지나 다른 차량들이나 다른 이동 수단에 약간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탈 수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칸트슈트라스라고 자전거가 거의 한 차선을 거기서 쓰는 베를린에서 아주 보기 드문 자전거 도로입니다. 대신에 간간히 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차량이 자전거 등을 추월할 때 그 폭을 1.5m 이상 유지하고 추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게 이동하는 경우, 가깝게 추월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우회전 신호 이런 게 있는데 빨간불을 때도 차가 정차되거나 하는 그런 건 없고요. 독일에서는 우회전 차량들은 지금처럼 경멸될 적색 신호에서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우회전은 녹색 불일 때 갈 수 있는데 녹색 불일 때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저런 데로 정차되는데 저건 안 되고요, 원래. 우회전 시에 차량과 자전거가 나란하게 정렬해서 간다면 직진하는 자전거가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물론 좌회전 차량은 한국과 동일하게 역시 직진 차량을 먼저 보내고 좌회전 가능합니다.